재수나,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똑같이 되갚아 주라는 거야. 네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게 제일 좋은 효과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너무 옹졸하게 군다고 욕하진 않을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70세 김재순 씨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은 희생으로 채워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었던 김 씨는 사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20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모두가 흔하게 겪었던 시집살이를 김 씨는 겪지 않았습니다. 순박하고 정이 많은 시부모를 만난 건, 그리고 그들을 쏙 빼닮은 남편 황 씨를 만난 건 김 씨에게 있어서 천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잘 갔다며 부러워하던 때 김 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 황 씨가 해외로 잦은 출장을 나갔던 탓에 결혼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아들 윤석 씨를 품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생겨버린 김 씨는 앞으로의 삶도 모두가 행복하고 평온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맙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던 시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 황 씨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 모두를 잃은 김 씨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출가외인이라며 철저히 김 씨를 무시했고,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을 잡아먹은 여자라며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모든 빚은 김 씨가 떠안아야 했죠. 가진 것을 모두 끌어모아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아들과 함께 단칸방 생활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은 가난했고 고단했으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윤석아, 오늘은 보리밥에 김치라도 든든히 먹자.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안 드시는 게 더 속상해요. 그래도 한참 배고플 나이인데 넉넉하게 먹어. 엄마는 정말 괜찮아. 아들은 항상 엄마의 빈 그릇을 먼저 살피기 바빴습니다. 아들 황 씨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죠. 어린 나이에 투정을 부려도 모자란데 부모의 고생을 헤아린다는 사실이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 씨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음을 들으며 손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일을 했고, 밤에는 가정집 청소를 나가거나 목욕탕 청소를 하곤 했죠. 이따금씩 새벽에 신문과 우유 배달까지 하는 날에는 무릎이 시큰거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죠.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착하네. 엄마는 그 말만으로도 힘이 난다. 엄마, 그런데 새벽 일이라도 줄이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엄마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너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부지런히 벌어야지. 저번에 무릎 아파서 제대로 굽히지도 못하셨잖아요. 이러다 진짜 병나요. 괜찮아. 엄마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걱정시켜서 미안해. 제가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약속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법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황 씨는 당차게 물류회사를 차려 자신만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에 잠시 망설이게 되었죠. 지난날 자신의 곁을 먼저 떠나간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았기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당한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완강한 아들의 뜻에 결국 남편의 보험금과 적금을 해지해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 돈 네 아버지 목숨값이야. 꼭 성공해야 한다. 엄마,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약속해요. 사업이라는 게 말이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망하기 십상이야.
나도 잘 모르지만 네 아버지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바쁘게 뛰어다녔던 것 생각하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꼭 성공할 거예요. 그 약속은 김 씨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황 씨의 사업은 시작은 미비했지만 조금씩 거래처가 생겨나면서 상승세를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10년 정도가 흐른 뒤 물류회사는 김포에 자리 잡아 여러 군데 창고 부지를 매입하고 20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엄마 얼굴 본 지도 오래됐네. 이거 직원들이랑 먹으라고 싸왔어. 요즘 참외가 많이 보이길래 겸사겸사 아들 얼굴도 볼 겸.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안정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지. 지난번에 박 부장님도 결혼하셨다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이 중요해요. 저도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네요. 김 씨는 사업에만 몰두하는 아들 황 씨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따금씩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다 주면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살아생전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황 씨는 사업에 몰두했고 김 씨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곧 좋은 인연을 만났죠. 그녀가 바로 며느리 이미진 씨였습니다. 처음에 며느리 이 씨는 밝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김 씨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네가 우리 아들 사랑해주면 그걸로 됐다. 집안일 걱정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신경 많이 쓸게요. 어머니도 잘 모시고요. 내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시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며느리 이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도 없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지만 김 씨는 혼수와 예단 준비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 목적으로 들어두었던 적금도 깨고 지금껏 모아둔 금반지까지 팔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평안한 노후가 오겠지라는 기대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들 황 씨의 결혼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김 씨도 연락하던 몇몇 친구들과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아들 황 씨를 보며 김 씨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긴장이 풀린 김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편이 보고 싶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윤석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를 가네요. 당신도 그곳에서 기뻐해 줄 거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결혼 초기 며느리 이 씨는 김 씨를 정성껏 챙기기 바빴습니다. 주말이면 김 씨의 집에 와서 음식을 거들고 자잘한 선물을 챙기기도 하면서요. 날이 더워진다며 오래된 에어컨을 바꿔준다던가 하는 배려심까지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 부부에게 자신이 짐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진아, 네가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맙다. 어머니, 저도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죠. 챙겨주니 너 무고마워. 근데 괜히 미진이 네가 고생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걱정이야. 나는 괜찮으니 너희 두 사람 행복만을 위해 살아. 어머니, 그런 서운한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진짜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해드리는 거예요. 윤석 씨 어머니면 제 어머니죠 뭐. 김 씨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할 때면 며느리 이 씨는 되려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집안에 좋은 사람이 잘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 이 씨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하던 안부 전화도 뜸해졌고 시댁에 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말투는 사라지고 무심한 표정만 남았죠. 황 씨의 부탁으로 김 씨에게 복숭아를 전해주러 온 며느리 씨. 자신도 일을 하느라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말을 걸었습니다. 무겁겠다. 미진아, 나한테 줘. 그나저나 요즘은 바쁘니? 네,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렇죠. 똑같고요. 아, 그렇구나. 별일 없지?
있으면 말씀드렸겠죠. 평소랑 똑같아요. 며느리 이 씨의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마음 한켠이 허전하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날도 덥고 하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결혼하고부터 일을 관두다가 최근 아들의 회사가 바빠지면서 종종 사무일이나 간단히 작업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곤 했죠. 내 식구를 잘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김 씨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늦은 나이의 생일은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래왔고 실제로도 간단하게 식사만 하는 정도로 생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작은 정성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꼰대 마인드라서가 아니라 아들이 결혼도 하고 새 가정을 이루었으니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들 부부는 외식을 하자며 김 씨와 함께 고급 한우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아들 부부와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데 황 씨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늘 건강하세요. 고맙다. 윤서가 네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별거 아니에요. 뭐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쇼핑이라도 가시라고 상품권 넉넉히 샀어요. 아이고, 고맙다. 나야 백화점 갈 일이 별로 없긴 해. 다들 한 번씩 갈 때 나도 따라가는 거지 뭐. 고마워. 잘 쓸게.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민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웬 값싼 종이봉투였습니다. 갈색의 흔한 모양의 종이봉투 안에는 단조로운 회색 박스가 하나 들어있었죠. 김 씨는 봉투에서 박스를 꺼내서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가벼웠던 박스 안에는 뻥튀기 한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납품되는 건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고민하다 사온 거예요. 고맙다.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모멸감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 납품된다던 뻥튀기는 누가 봐도 시장에서 파는 3,000원짜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뻥튀기 봉지 사이에 끼워져 있는 덕수상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김 씨가 이따금씩 5일장이 서면 한 봉지씩 사오곤 하던 바로 그 뻥튀기 가게 상호였죠.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었나? 애써 웃음 지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김 씨는 희생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을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이런 취급을 받을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뒤 김 씨는 여전히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생일이 지나도 뻥튀기 봉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이건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상처다. 김 씨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왠지 이대로 두다가 써먹을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모처럼 김 씨가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는 날이라 김 씨도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일에 있었던 일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던 김 씨는 친구 이동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이 씨는 김 씨가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공장을 다니던 시절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가 공장에 다니던 시절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김 씨뿐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그 당시 상담을 해주던 경찰관이 바로 이 씨였던 거죠. 그때를 계기로 우연히 친해지게 된 두 사람은 몇십 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던 겁니다. 이 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여전히 정의로운 성격이었고 고민이나 소가리를 잘 들어주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동인이 혹시 통화 가능해? 조금 전에 뒷산에 등산 다녀왔어. 여기 등산로가 잘 돼 있어서. 어쩐 일이야? 나한테 전화한 걸 보니 또 고민이 있나 보구만. 역시 그 버릇 어디 못 가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휴, 내가 이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는 없고 말이야. 요즘 내가 속이 좁아진 것 같아서 말이야. 김 씨는 이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부터 얼마 전에 겪었던 일까지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물었죠.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듣던 친구 이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어투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재순아,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똑같이 되갚아 주라는 거야. 네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게 제일 좋은 효과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너무 옹졸하게 군다고 욕하진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네 며느리가 처신을 잘했어야 하는 거야. 뻥튀기가 웬 말이니, 정말. 이 씨의 말을 들은 김 씨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려니 하며 참아왔던 게 있으니 한 번쯤은 그렇게도 해볼까 싶었지만 어른으로서 유치하게 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대단한 거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정말 미안해하면서 반성하거나 아니면 지랄하거나. 정말 그래도 될까? 이 정도도 못하면 넌 평생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까칠하기도 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원래 적당히 어려워야 시부모 대접받는 거야. 이 씨의 말을 들은 김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 씨는 아들 황 씨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엄마, 이번에 장인어른 생신 때 집에서 식사 대접하신다는데 엄마도 모시고 오라네. 초대해 주시면 나야 감사한 일이지.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비워두고 계세요. 회사 일 마무리하면 5시쯤 될 건데 엄마 모시고 가면 시간 딱일 것 같아요. 그나저나 사돈 생일인데 뭘 준비해야 하나? 뭘 준비해요?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엄마 뭐 못하게 하시라고 그러셨어.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같이 가요. 알겠어. 그럼 금요일에 보자. 김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서랍 속 뻥튀기가 떠올랐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친구가 가르쳐준 방법을 사용할 적기였습니다. 사돈에겐 미안했지만 김 씨는 서랍에서 뻥튀기를 꺼내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색 선물 포장지를 사용했고 포장된 선물은 며느리에게 받은 갈색 종이봉투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아들이 김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만드는 것을 돕는다며 친정에 먼저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움직이니 사돈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애들 결혼하고 2번째 뵙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야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은퇴하고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일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 일 시작했어요. 고생 많으시겠네요. 좀 쉬시지요.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놔야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 용돈이라도 좀 마련해두지 않겠습니까? 아, 이럴 게 아니라 우선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시지요.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오는 사돈 댁이어서 낯설고 어색했지만 따뜻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은 안사돈이 맛깔나는 음식을 넓은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안사돈의 고향 땅에서 공수해온 귀한 재료들로 해물찜과 샐러드, 갈비찜과 전복구이까지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죠. 김 씨는 지난 날을 떠올리니 잠시 마음이 쓰라린 듯 했지만 이내 역게 미소를 띠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아무렴 안사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 입에 맞고 할 게 없어. 너무 맛있구나. 이 사람이 제 장모님 손맛을 이어받았는지 음식을 아주 기깔나게 합니다. 갈비찜이나 전복은 따로 포장해둔 게 있으니 이따 가져가시고요.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간단한 생일 축하 자리가 이어졌죠. 이윽고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레 종이봉투를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건네야 했지만 김 씨는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기에 굳게 마음을 먹었죠. 선물을 건네받은 사돈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지? 뻥튀기? 순간 며느리 이 씨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들고 있는 익숙한 봉지. 바로 자신이 시어머니 김 씨에게 건넨 뻥튀기였음을 단번에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당황해하는 사돈에게 김 씨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보내야 하는 생신날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뻥튀기가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김 씨의 진지한 표정을 살핀 사돈이 분위기를 잡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했고 아들 또한 이상한 분위기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말을 이어가던 김 씨는 그때의 서운함의 순간 울컥했지만 이를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김 씨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으니 그제서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지요? 제가 뭐하러 사돈께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 자존감, 그러니까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어서요. 길게 한숨을 내쉰 사돈의 얼굴이 이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지만 김 씨가 있었기에 꾹 참으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네 시어머니 생일에 이런 걸 드렸더냐? 아버지, 그게 그냥 농담처럼 드린 건데. 농담, 부모 생일을 농담으로 넘겨? 제정신이냐?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정성인데. 정성이라고 했냐? 시장에서 파는 뻥튀기 한 봉지로 감히 네가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며느리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식은땀마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며느리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었고 김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앞으로도 잘하겠다면서 사돈에게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큰 호통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지만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통쾌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사돈이 포장해둔 음식을 가지고 현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단히 타일러서 보낼 테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안사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 씨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 김 씨의 집을 찾아온 며느리는 결국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걸 그대로 아버지께 드리시면 제가 무슨 꼴이 됩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은 해봤니? 저도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너는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지. 사돈이 너한테 충분히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넌 아닌가 보구나. 진짜 너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이도 곱게 드셔야지. 남들이 보면 별짓 다 한다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두 사람은 결국 말다툼을 시작했고 며느리의 선 넘는 발언에 김 씨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 하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들 황 씨였습니다. 됐어, 그만해.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제서야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던 두 사람이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황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네가 그동안 한 짓 다 봤어. 알고서도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도 먼저 잘못한 거 깨닫고 먼저 사과할 줄 알았어. 장인어른도 말씀하셨고 네가 반성하고 엄마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넌 지금도 엄마를 무시하고 늘 가볍게 생각하고 생일에 뻥튀기라니 이건 선 넘은 거야. 당신까지 왜 그래요? 그냥 가볍게 챙긴 건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바로 그게 문제야. 늘 대충, 늘 가볍게. 하지만 엄마는 그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니야. 아들 황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말투, 살아생전 남편이 화가 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요목조목 따져가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참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내게 남은 가족은 우리 어머니 단 한 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면서 당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리고 내가 당한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당한 모욕? 우리 아버지 생신날 그때만 생각하면 나는 아주 치가 떨려요. 알아요?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당신은 도저히 나랑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나랑 이렇게 방향이 안 맞으니 별 수 있겠어? 무거운 공기가 집안 가득 에워쌌습니다. 냉정한 표정의 아들, 황당하다는 표정의 며느리. 자신이라도 나서서 이 상황을 말려야 하나 했지만 김 씨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던 두 사람, 결국 오랜 침묵을 깬 건 아들 황 씨였습니다. 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더는 못 참겠다. 뭐?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요? 김 씨는 놀라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윤서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혼이라니. 엄마, 저도 이제는 단호해져야 해요. 나아질 마음이 없으면 끝내야죠. 그래도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도 되잖니. 그리고 이혼이라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참았어요. 제가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건 이 사람도 생각이 있으면 나아지겠지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아닌 것 같네요.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저 사람이 변할 생각이 없는 거면 저도 굳이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순 없어요.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으시는데 가만히 있을 이유도 없고요. 엄마 그런 대접 받을 뿐 아니에요.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신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죠. 김 씨와 싸울 때보다 더 당당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뻥튀기 하나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해요? 말도 안 돼. 당신 이렇게 치졸한 사람이었어? 뻥튀기 하나가 아니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결혼하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천천히 생각해봐.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나도 이혼 서류 바로 접수는 안 할 거야.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 생각해보고 대화를 다시 해보자. 그때도 당신의 생각이 변함없다면 정상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면 그만이야. 순식간에 집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생각은 이미 확고한 듯 했고 며느리는 그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모습에 김 씨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나는 네가 내 며느리라서 늘 참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어머니도 좀 그렇네요. 말려주시지는 못할 망정.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황 씨는 한숨을 내쉬며 김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더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너 마음 다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인데. 알죠?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일찍 쉬세요. 그날 밤 김 씨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심란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어려워 보기도 했고,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 아파트에도 살고 마음 편히 지내고는 있지만, 왜 이리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황 씨도 사업을 잘 일구어냈고 가정까지 잘 꾸려가고 있으니 더 이상 자신이 돌봐줄 부부는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김 씨는 친구 이동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희야, 나 집 정리 좀 하려고 해. 전화를 받은 친구는 김 씨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판다고 했던 거구나. 갈 곳은 정했고. 사실 이제 막 결정한 거야. 그래서 차차 알아봐야지. 잘 생각했어. 네 인생 살아야지. 평생 고생만 했잖아. 고생은 무슨, 그래도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 계속 이렇게 살다간 윤석이랑 미진이한테 피해만 끼칠 것 같고 그러네. 나이 들어서 벽에 똥칠만 하지 말자.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할 것 같네. 그게 맞지? 그럼 너 우리 동네로 이사 올래? 가깝기도 하고 여기 소형주택도 있거든. 몇 개 빈집이 있는데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면 될 건데. 너 평소에 거래하던 부동산 있지? 응, 이 집도 그 사람 통해서 알게 돼서 온 거고 이참에 전화해봐야겠네. 고마워.
김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 오랜 추억이 깃든 곳이지만 더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했죠. 남들처럼 손주가 생기면 봐주면서 내 나름대로의 일도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종종 왕래하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알게 된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 사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김 씨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게 20년 전이니 부동산 사장 도망 영업을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 인연이 되어준 부동산 사장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혜정 씨, 집을 팔고 조용한 동네로 가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후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이사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요, 이제는 좀 조용하게 살고 싶네요. 그러시군요. 그러고 보니 사모님 뵌 지도 정말 오래됐네요. 저 일 처음 시작할 때 첫 손님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사하실 동네는 정하신 곳이 있으세요? 친구가 수안마을이라는 곳에 사는데 조용하고 좋다고 해서요. 같은 김포기도 하고요. 멀리 떠나지는 않을 거지만 자식들한테 더는 기대지 않으려고요. 그럼 거기 소형주택 이야기도 얼핏 들으셨겠네요. 지금 한 3곳 정도 공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같이 보러 가시죠. 연락드릴게요. 며칠 뒤 김 씨는 부동산 사장과 함께 수안마을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던 도심 지역에서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야 했죠. 마을버스도 생겼고 얼마 전에 지하철도 생겨 교통편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주변에 산과 들, 한쪽엔 공장 단지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김 씨가 본 집은 총 3군데였습니다. 그중 한 집이 유독 눈에 띄었죠. 마당 한쪽에는 100평 남짓한 텃밭이 있었고 도로와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바로 뒤가 산이라 등산로와도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살 생각을 하며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그리고 큰 거실창이 김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혜정 씨, 나 이 집으로 계약하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금매로 내놓고 그거 팔리면 잔금까지 한 번에 치르는 걸로 하고 싶은데 될까요? 그럼요, 사모님. 지금 그쪽에 아파트 매물 못 건져서 안달이에요. 한 달 안에 바로 팔릴걸요. 제가 장담해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내놔도 괜찮으니까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집 인테리어나 따로 손보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누가 봐도 새 집 같은데 그 정도로 깨끗하고 상태가 좋네요. 집만 잘 처리해 주세요.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황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가 혹시 시간 언제가 괜찮니? 내일도 괜찮고 이번 주 주말에도 괜찮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가실 때라도.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럼 저 곧 퇴근하는데 집에 잠시 들를까요? 저녁 같이 드세요. 미진이랑 저녁 먹어야 하지 않겠니? 오늘 장인어른이 불러서 친정 간댔어요. 아마 내일 올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저녁에 이리로 와.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김 씨는 냉장고에서 돼지고기와 두부를 꺼내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식사를 함께하며 새로운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황 씨는 김 씨가 어떤 말을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 관련 상담이었는데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아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김 씨에게 사과를 한다면 이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과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상처까지 주며 함께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김 씨의 집에 아들 황 씨가 도착했습니다. 김 씨가 종종 먹던 고구마 케이크 한 조각과 단팥빵 몇 개를 사왔죠. 엄마, 이거 두셨다가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 먹을 건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번거롭게. 얼른 와. 배고프겠다. 어색한 분위기 속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사온 고구마 케이크와 커피 두 잔을 내왔죠. 김 씨가 덤덤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집 팔려고 내놨다. 네? 뭐라고요? 집을 내놓았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아들 황 씨. 너무나도 갑작스런 일이었기에 황 씨는 한참 동안 김 씨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마른 침을 삼키고는 물었죠. 엄마, 갑자기 이 집을 파신다뇨? 잘 계시다가 왜 갑자기? 그냥 나도 이제는 나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엄마, 혹시 미진이 행동 때문에 그런 거라면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저희 충분히 대화하고 있고 미진이도 지금 생각 중이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야. 그냥 문득 생각해보니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서라도 그래 보려고. 너도 자리 잡았고 가정도 꾸렸겠다. 내가 해줄 일은 더 이상 없잖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는 게. 저는 어떡하라고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야. 너 동희 이모 알지? 그 이모가 수원마을에 살아. 그리로 이사할 거야. 이 집 팔리는 대로 잔금까지 치르고 날짜 잡아서 이사 들어갈 거야. 아, 엄마. 단호하지만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김 씨를 바라보며 아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 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말이죠. 자신이 40이 넘을 때까지 자식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은 엄마의 모습이 한없이 안쓰럽고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부모의 무한적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이사하시는 거 말리지는 않을게요. 엄마 선택 존중해요. 그런데요, 저희 정말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안 좋게 생각은 말아주세요.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는 거니? 미진이가 변하지 않으면 저도 이 결혼 유지할 생각 없다는 거 변함없어요. 처가댁이랑도 얘기 다 나눴고 미진이도 생각 중이니까요. 조만간 다시 대화하기로 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분란 일으킨 것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너희 부부 일은 잘 해결되길 바래. 이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 인생을 살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너그러웠더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더라면 아들이 이혼을 운운하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죠. 아들에게 집을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난 뒤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매로 내놓은 매물답게 그동안 집을 보고 간 사람도 서너 명 정도는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약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모님, 저 부동산 김 사장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얼마 전에 집 보고 간 신혼부부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약하고 싶대요. 정말요?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출 없이 집을 구하고 싶은데 마침 사모님 집이 금매로 나왔고 되도록 빨리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리비나 이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서둘러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이것저것 서류도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하니 내일 모레면 좋겠네요.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3시쯤 괜찮으시죠? 제가 그분들한테도 연락 넣어서 계약서에 넣을 내용 확인하고 작성해 둘게요. 내일 아무 때나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혜정 씨,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에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걸요. 내일 오시는 걸로 알게요. 들어가세요. 김 씨는 전화를 끊은 뒤 화장대 아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보험 서류, 인감도장 등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곳이었죠. 김 씨는 내일 부동산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도 추억이 참 많지. 갑자기 떠나려니 아쉽네. 김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 은행에 들렀습니다. 아들 앞으로 들었던 적금과 정기적금을 모두 해지했고